네, 건강 매거진 2부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건강한 스트레칭 방법 살펴보고 왔고요. 지금부터는 상실된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임플란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임플란트에 대한 관심 있으셨던 분들, 고민 있으셨던 분들, 여러분의 궁금증 오늘 이 전화 한 통을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적 02-6677-0012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오늘 함께할 분 소개를 해드립니다. 보철과 전문의 연재웅 원장 자리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건강한 치아를 꾸준하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관리가 좀 필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치아가 부러질 수도 있고 충치가 생기기도 좀 쉽기 때문인데요. 치아가 혹시 상실될 경우에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네, 치아가 상실되는 경우에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발음이 잘 안 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심미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네. 앞니도 당연히 심미적인 문제를 일으키지만 어금니가 빠진 경우에도 뺨이 이렇게 쑥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어금니 치아가 여러 개를 상실을 해서 어금니 지지를 상실하는 경우에는 팔자주름도 깊어지고 네. 또 좀 나이 들어 보이는 외모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가 빠진 채로 방치를 하게 되면 남아있는 치아들이 약해지고 치열의 변화가 생길 수 있는데 빠진 치아랑 맞물리던 치아들이 그쪽으로 솟아오른다든지 양 옆에 있는 치아들이 그 비어있는 자리로 쓰러진다든지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영양 섭취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가 빠지게 되면 좀 씹기 편한 음식 위주로 식사를 하시게 되는데 이런 그렇죠. 경우에는 영양 불균형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또 전신적인 문제까지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네, 치아가 이렇게 상실되게 되면 우리 얼굴에 나타나는 좀 미용적인 변화뿐 아니라 우리 건강에도 좀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치아가 상실된 경우에는 그대로 좀 방치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상실된 치아 어떤 방법들로 좀 치료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치아를 상실했을 경우에 치료 방법은 전통적으로는 브릿지와 틀니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임플란트를 이용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네, 브릿지와 틀니 그리고 임플란트 뭐 세 가지 방법 모두 굉장히 좀 대중화된 그런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브릿지부터 좀 어떤 방법인지 자세하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릿지는 치아가 빠진 부위에 양 옆에 치아를 이용해서 연결을 해서 씌우는 방법이고요. 보통은 한 개 치아를 상실한 경우에 양쪽의 치아를 연결해서 세 개를 한 덩어리로 씌우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치아를 상실했을 때 많이 사용한 치료법이었고요. 네. 단기간에 치료를 끝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세 개 치아가 해야 되는 역할을 남아있는 두 개 치아가 나눠서 하다 보니까 남아있는 치아들의 수명이 짧아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원래 있던 치아에 조금 부담을 줄 수도 있다라는 네, 네,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틀니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어르신 분들이 가장 많이 좀 하시는 게 틀니가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네. 브릿지를 하기에 충분하지 못할 정도로 치아가 많이 빠진 경우에는 남아있는 치아가 일부 있을 경우에는 부분 틀니를 제작을 하게 되는데요. 틀니의 고리 부분을 이용해서 남아있는 치아에 걸어서 고정하는 방식으로 틀니를 제작을 합니다. 네. 뺐다 꼈다 하는 불편감이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자연 치아를 이용해서 씹을 때보다 씹는 효율이 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전체 틀니네요. 네, 이가 하나도 남지 않은 경우에 전통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전체 틀니를 제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남아있는 잇몸만으로 틀니를 유지하고 지지해야 하기 때문에 틀니가 헐겁다거나 아니면 씹을 때 잇몸이 아프다거나 하는 불편감을 많이 호소하셨습니다. 이렇게 좀 잇몸에 조금 뭐 좀 부담감을 줄 수 있는 또 틀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즘에는 그 임플란트가 건강보험이 확대 좀 적용이 되면서 아무래도 임플란트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네, 올해 7월부터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이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확대가 되면서 임플란트에 대한 관심도 더 많아지신 것 같은데요. 간단히 임플란트가 뭔지 설명을 드리면 치아가 없는 부분의 잇몸 뼈에 치아 뿌리 역할을 하는 임플란트 매식체를 식립을 하고 그 위에 치아 모양 보철물을 올려서 치아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치료법입니다.
임플란트로 회복된 치아는 씹는 능력이 자연 치아와 유사하고 또 주변 치아를 건드리지 않고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실된 치아를 방치하게 되면 얼굴 모양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상실된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 임플란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방송을 보시면서 임플란트에 대한 궁금증 생각나실 때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지역이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방송을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좀 문의를 주고 계시는데요. 빠르게 전화 연결을 통해서 고민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나요? 네, 저는 30대 중반입니다. 네, 30대 중반이시고 어떤 고민 네. 있으신가요? 제가 왼쪽 아랫니, 제일 안쪽 어금니를 한 네. 1년 정도 전에 뺐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왼쪽에는 큰 어금니가 하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궁금해가지고 방송 보다가 전화드렸습니다. 네, 왼쪽에 지금 어금니가 하나밖에 안 남아있는 상황인데 30대 중반이라고 하셨어요. 어떤 치료법으로 좀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치아를 하나만 상실하신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린 브릿지나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수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신 분께서는 제일 안쪽 어금니를 빼셨다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브릿지처럼 양 옆에 치아를 걸어서 치료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고요. 가장 안쪽 어금니가 없는 상태로 생활을 하시는데 큰 불편함이 없으실 수도 있지만 지금 나이가 30대 중반이라고 하신 것을 고려한다면은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을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치료는 임플란트를 하시는 게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제일 안쪽 치아가 지금 빠졌기 때문에 브릿지가 불가한 상황으로 보이고 임플란트를 하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다라고 추천을 해주셨으니까요. 네. 시청자님 네네. 병원 찾으셔서 임플란트에 대한 계획을 좀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궁금증 있으신가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지금 치아가 빠진 채로 그냥 방치하고 지내시다 보면은 그 이가 빠진 부분에 잇몸뼈가 점점 흡수돼서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활하시는데 큰 불편함이 없으시더라도 네.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치과에 방문을 하셔서 엑스레이 같은 검사를 받으시고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 궁금한 점 없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치과에 네. 방문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치료 계획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방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평소에 좀 이렇게 생활하기가 불편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빠져있는 상태로 이렇게 오랜 기간 방치가 돼 있으면 잇몸뼈가 녹고 다른 주위 치아에도 손상을 가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좀 빠르게 치료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서울 지역 02-6677-0012번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저희는 내용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를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내가 과연 성공적인 임플란트 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떤 점들을 조금 고려하고 시술을 받아야 될까요? 네, 임플란트 시술도 다른 치과 치료와 마찬가지로 본질적인 면은 똑같습니다. 가장 먼저 진단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치료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야 되고요. 그 계획된 치료 계획대로 정확하게 시술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치과 치료는 시술이 이루어졌다고 그것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정기적으로 유지 관리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공적인 치료의 고려 사항들을 볼 때 제가 오늘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이 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입니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내비게이션 하면은 그 차량에만 있는 내비게이션이 좀 떠오르는데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어떤 시술 방법인지 저희가 설명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란 구강 스캐너, CT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환자의 입 안의 정보를 디지털로 종합하고 변환을 해서 이 컴퓨터상에서 임플란트가 위치할
임플란트를 식립할 위치나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하고 모의 시술을 한 뒤에 그 환자에 맞는 수술용 유도 장치를 맞춤형 유도 장치를 제작을 해서 네. 실제로 계획한 대로 환자 입안으로 임플란트가 식립되도록 하는 치료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치과가 뭐 전에 비해서 디지털화됐다라고 좀 보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지금 보시는 분들 어떤 특징들이 있을지 좀 궁금하실 텐데 특징 좀 짚어주시죠. 네, 디지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의 특징은 컴퓨터상에서 3차원으로 모의 수술을 통해 치료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고요. 이런 모의 수술을 통해서 치료 계획을 맞춤형 수술 유도 장치를 이용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무절개 시술로 붓기나 통증을 최소화해서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고, 또 계획된 위치에 수술을 함으로써 보철물도 미리 제작을 해놓고 해서 치료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미리 정밀하게 계획된 시술을 통해서 시술된 임플란트의 수명이 더 길게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디지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특징으로 여러 가지를 좀 짚어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짚어주신 게 3차원 컴퓨터 모의 수술 치료 계획이었어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환자의 개인별로 좀 맞춤형 시술이 가능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환자 개개인의 상황에 따른 맞춤 시술이 가능합니다. 임플란트 시술 전에 3차원으로 컴퓨터 모의 수술을 통해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환자의 뼈 상태라든지 신경의 위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임플란트가 식립될 위치를 가장 적합한 위치를 계획을 할 수 있고요. 또 이를 토대로 화면 오른쪽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환자 개개인에 딱 맞는 맞춤형 수술 유도 장치를 제작을 미리 해놓고 시술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렇게 3차원 컴퓨터 모의 수술이 되는 그 방법까지 저희가 화면으로 만나봤습니다. 2부 건강 매거진 이 시간에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평소에 임플란트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전화하셔서 어떤 방법으로 좀 치료 계획을 세워보면 좋은지 그 내용을 좀 나눠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02-6677-0012번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걸려온 전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나요? 50대요. 50대 남성분이시고 어떤 네. 점이 좀 고민이세요? 어금니, 뒤쪽 어금니를 뺐어요. 네. 오른쪽. 근데 이제 아직 임플라 같은 것을 안 하고 있는데, 어금니 다음 치아가 굉장히 흔들리고 그래서 밥 먹기도 불편하고 그래서, 네. 제가 봐서는 이게 없는 게 차이도 나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제 생각은 되도록이면 본치아를 닳지를 않고 어떻게 치료를 받았으면 하는 방법이 알아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예. 그러면 빠져있는 어금니는 빠진 지 얼마나 됐나요? 한 5개월 됐어요. 5개월 정도 되셨고 지금 예, 흔들리는 예. 치아도 좀 보존을 한 상태로 치료를 하고 싶으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좀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흔들리고 불편한 어금니가 있으시지만 이가 뭐 흔들리고 불편하다고 해서 항상 그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매번 심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네네. 제가 입안을 구강 검사를 하고 엑스레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밀하게 검사를 하면 좋겠지만 지금 예. 전화로만 상담을 드리면 흔들리고 불편하다고 해서 치아를 반드시 뽑아야 하는 건 아니고 그 흔들리고 불편한 원인을 먼저 찾아내고 그 원인을 해결해서 불편감이나 이런 것들을 감소시킬 수 있으면 가능하면 치아를 보존하는 쪽으로 치료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치주적인 문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이는데요. 치주 치료를 먼저 좀 받으시고 경과를 지켜본 뒤에 임플란트를 할지 말지는 그 이후에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도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사람이 오른쪽 왼쪽 위아래 큰 어금니가 2개씩 있는데 지금 1개를 발치하고 나신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남은 하나가 이제 좀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더 흔들리고 아프실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고려해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예, 예. 치아가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진단을 해보고. 예, 맞습니다. 네. 치주 검사를 먼저 해본다는 말씀이시죠? 네. 지금 가장 크게 의심되는 원인은 치주적인 문제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네, 그 치주 치료를 먼저 좀 시도를 해보고, 네, 그 다음에 발치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임플란트를 할지를 말지를 결정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버님 고민 다 해결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치주 질환이 가장 의심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 점검하고 치료 계획을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02-6677-0012번 전화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고요. 저희는 내용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이 디지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의 특징으로 두 번째, 무절개 시술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말 그대로 절개를 좀 하지 않고 시술이 이루어진다는 것 같은데 네네. 출혈이나 통증에서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전통적인 임플란트 수술 방식은 잇몸을 절개를 하고 열어서 임플란트 시술을 한 뒤에 다시 잇몸을 덮고 봉합하는 식으로 수술이 이루어졌었는데요. 네. 지금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잇몸 뼈 안의 상황을 미리 파악을 하고 계획을 한 뒤에 시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잇몸을 절개하고 여는 과정 없이 그냥 잇몸 위에서 시술이 이루어지고 잇몸을 절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붓기라든지 통증, 출혈 이런 것들이 더 최소화할 수 있고 회복도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회복이 좀 더 빠르게 이루어지다 보면 현대인들 굉장히 바쁘잖아요. 좀 바쁜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좀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 시행했던 임플란트와 비교했을 때는 어떤 차이점들이 좀 있나요? 네, 전통적으로 시행했던 임플란트 시술에 비해서 내원 횟수라든지 전체적인 치료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네. 무절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봉합이나 실밥 제거와 같은 과정들은 생략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전통적인 방법의 시술은 임플란트를 1차 수술과 2차 수술로 나눠서 진행을 했었는데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CT와 스캐너 등의 그런 구강 내 데이터를 종합을 하고 미리 임플란트 매식체의 위치와 보철물의 위치까지 다 계산을 해서 미리 제작을 해놓기 때문에 그런 중간 단계들을 생략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단축을 시켜서 수술하는 날 임시체약까지 장착이 가능하고 최종 보철까지도 더 간단하게 시술이 가능합니다. 네. 기존에 좀 여러 번 치과 가기 두려우셨던 분들에게 참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어떤 분들이 좀 하면 좋을지 그 시술 대상 좀 알아볼까요? 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대부분의 경우에 시술이 가능하고요. 특히 권해드리고 싶은 분들은 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시술 자체가 무절개 시술로 출혈이나 붓기 통증을 최소화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이나 또 당뇨나 고혈압 같이 전신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 더 권해드릴 만한 시술법이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치과 치료가 겁이 나고 입을 벌린 상태에서 그런 치과의 소리나 물이 나오는 것이 두려운 분들에게도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무절개 시술 또 물을 뿌리지 않으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치과에 대한 공포가 있으신 분들에게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고요. 네. 또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내원 횟수나 치료 기간을 단축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술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뭐 임플란트 젊은 분들도 많이 하시긴 하지만 아무래도 어머님, 아버님 좀 할머니, 할아버지가 좀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또 연세 많은 어르신들에게 좀 좋은 방법이다라는 말씀도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시술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과정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의 시술 과정은 먼저 환자분의 입 안을 구강 스캐너를 이용해서 3차원으로 스캔을 하고요. 그 다음에 CT를 이용해서 3차원 CT 촬영을 하고 이 두 가지 데이터를 합쳐서 환자분 입안의 치아, 잇몸, 그 안에 뼈 이런 상태들을 종합을 하고 그런 종합된 데이터를 토대로 컴퓨터상에서 임플란트를 어느 위치에 식립을 할지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 계획대로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 그 환자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수술 유도 장치를 제작을 하게 되고요. 이 제작된 수술 유도 장치를 이용해서 실제로 계획한 대로 그대로 환자 입안에
수술을 할 수 있게 정밀한 시술이 이루어집니다. 네, 지금 구강 스캔부터 CT 촬영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술까지 저희가 좀 그 과정을 살펴봤는데 하나씩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환자의 구강 상태가 어떤지 그 상태 체크가 먼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환자 입안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진단을 하고 정확한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요. 가장 먼저 구강 스캐너를 이용해서 환자 입안을 디지털 이미지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이제 구강 스캐너를 이용해서 환자 입안을 스캔을 하는 모습이고요. 네. 우측에 보시면 위의 사진은 환자분의 입안을 그냥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을 한 사진이고, 그 밑에 사진은 그 입안을 구강 스캐너를 이용해서 네, 디지털 영상으로 변환을 한 모습입니다. 위쪽은 좀 더 단면에 가깝고 아래쪽은 좀 더 입체적인 그런 느낌인 네, 건데 맞습니다. 맞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보통은 저 뭐 일반적으로 그 치과를 생각해 보면 그 본뜨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뭐 네. 눌러서 네. 이렇게 본뜨기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3D 구강 스캐너를 이용을 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그 입을 벌리지는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보통 치과에서 본뜨기 경험을 하셨던 걸 생각을 해보면 그런 고무 인상제를 이용해서 4분에서 5분 정도 입안에 물고 네, 입을 벌린 상태로 굳기를 기다려야 했었는데 이런 구강 스캐너를 이용하게 되면 그런 고무 인상을 입을 벌린 채로 물고 있는 과정을 생략을 하고 구강 스캐너를 이용해서 입안의 정보를 얻는 과정이고요. 더 편안하고 네, 정밀하게 구강 내의 정보를 디지털 이미지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시술 대상으로 저희가 그 연세 많은 어르신 그리고 뭐 당뇨나 고혈압 등의 그 지병이 있는 분들 그리고 치료를 좀 빠르게 받고 싶은 분들이 이렇게 좀 짚어드렸습니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관련해서 여러분 좀 궁금증 있으시다면 저희가 전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궁금증 나누고 있습니다. 02-6677-0012번이고요. 이 해당되는 그 시술 대상이신 분들 뭐 빠르게 좀 치료를 좀 받고 싶었는데 임플란트 오래 걸릴까 봐 좀 미뤘다든지 뭐 아니면은 너무나도 그 치과 공포증이 있어서 통증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으셨다든지 이런 분들 오늘 전화를 하셔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나도 가능한지 어떻게 좀 치료 계획 세워보면 좋은지 이런 부분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적 02-6677-0012번 전화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그 시술 과정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더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세히 저희가 좀 더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구강 스캔 데이터를 체득을 하고 CT 영상을 다음으로 체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강 스캔 데이터와 CT 데이터를 합쳐서 환자 입안의 종합적인 정보를 분석을 하게 되고요. 이런 CT 영상과 구강 스캔 데이터를 교차 분석을 통해서 임플란트 매식체를 어디에 어떤 방향으로 어떤 각도로 위치시킬지를 계획을 하게 됩니다. 네, 먼저 환자의 구강 상태를 체크하는 그 스캔 단계부터 저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임플란트 환자의 데이터들이 모두 합쳐지고 나면 이러한 합쳐진 정보를 토대로 네, 잇몸의 뼈 상태 그리고 신경의 위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안전하고 최적화된 임플란트 식립 경로를 컴퓨터 상에서 모의 시술로 미리 계획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임플란트를 어디에 좀 이렇게 심어볼지 그 계획을 좀 찾는 과정이군요. 네, 02-6677-0012번 여러분의 전화 나누고 있고요. 건강매거진 2부 이 시간에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에 대한 내용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걸려온 전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예, 62인데요. 네, 60대 아버님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예, 그 왼쪽 어금니 사랑니하고 어금니 다 똑같은데, 네. 병원에서 뽑은 지가 한 2, 3년 됩니다. 근데 이제 임플란트를 그때 하라 그랬는데, 네. 한 1년 뒤에 하라 그랬는데 시기를 놓쳐가지고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좀 하려고 그러는데, 네. 이게 이제, 임플란트를 이제 적절하게 좀 할 때가 된 건지, 꼭 해야 되는 건지 하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해요.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 제안을 받으셨는데 지금 그냥 미뤄두고 계신 그 상황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임플란트를 지금 해야 되는지 아니면 좀 더 시기를 늦출 수 있는지 궁금하신 거죠? 네, 뭐 할 수 있으면 바로 해도 좋은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제 궁금해서.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문가분의 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안녕하세요. 왼쪽 어금니가 지금 전부 없는 상태이신가요? 그때 어금니가 좀 상했다 그래서 그걸 뽑아버렸어요. 사랑니하고. 사랑니하고 어금니를 다 뽑으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아래에는 그대로 있고. 그러면 지금 식사를 오른쪽으로만 하고 계신가요? 왼쪽으로 좀 팠쓰는데 좀 네네. 불편하죠. 네. 일단은 아까 전화 통화도 마찬가지지만 입안을 제가 실제로 보고 엑스레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말씀드리는 게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 전화 통화 내용으로 봤을 때는 왼쪽 위에 어금니를 지금 사랑니 포함해서 저작에 관여하는 어금니까지 빼신 상태로 2년에서 3년 정도가 지나신 거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어금니 없이 지내시는 것보다는 수복을 하는 게 좋겠고요. 어금니가 다 없는 경우에는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우리 치아를 상실했을 때 수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브릿지, 틀니, 임플란트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브릿지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으로 파악이 되고요. 틀니를 하시거나 임플란트를 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전화상으로만 설명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가까운 치과에 방문을 하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고요. 지금 이가 없이 지내신 지 2년에서 3년 정도가 되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주변 치아들도 좀 수명이 짧아질 수 있고, 네. 지금 어금니 없는 상태로 왼쪽으로도 식사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남은 치아들에게 좀 부담이 갈 수 있고 또 오른쪽 위주로 식사를 하시다 보면은 이 씹는 근육이나 이런 것들의 활성도도 달라지기 때문에 얼굴 이 안모도 조금 변화할 수 있고 하니까 네, 가능하면 빠른 시기에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년, 3년 정도 방치를 해두셨으면 잇몸 뼈도 지금 어느 정도 흡수가 진행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틀니를 하실지 임플란트를 하실지는 엑스레이 검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 게 정확한 치료 계획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당뇨가 있는데도 괜찮겠어요? 임플란트 하는데? 네, 당뇨가 있으신 경우에 조절이 되는 당뇨 같은 경우에는 뭐 임플란트 성공률이 당뇨가 없으신 분들과 전혀 차이가 없고요. 조절이 안 되는 당뇨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네, 그 수치나 이런 것들을 보고 네, 임플란트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네,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시다고 해서 임플란트를 못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여기까지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제 당뇨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로 부담을 좀 줄일 수가 있고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 좀 치과에 가서 계획을 세워보시고요. 오랫동안 방치하면 좋지 않으니까 틀리던 임플란트던 빠른 좀 치료 계획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66세요. 네, 어머님 어디가 좀 불편하세요? 네, 제가요, 이물질을 씹어가지고. 시금치요? 이물질. 이물질을. 예. 그래가지고, 이제 왼쪽 어금니 37번이라도 하더라고요. 37번이 박살이 나가지고 뿌리만 남고 네. 위에는 위쪽은 3개가 파절돼 있는 상태거든요. 알겠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지금 치아 번호까지 정확하게 네. 알고 계시는데 선생님과 직접 좀 통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치아 3개가 파절된 게 왼쪽 아래를 말씀하시는 건지 위에를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 37번 박살난 어금니 위쪽 3개. 네, 위쪽 어금니. 위쪽, 그러니까 위턱에 있는 어금니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바로 위쪽 3개가 파절됐어요. 네. 근데 그 파절된 거는 그냥 둬도 됩니까? 파절된 치아가 파절된 경우에 뭐 증상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그 뿌리만 남아있는 경우에 뿌리를 그냥 방치하게 되면은 나중에 염증이 생긴다거나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뿌리만 남은 경우에는 씹는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못하기 때문에, 제거를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요. 이것도 이제 엑스레이나 이런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치아가 그 이물질을 드시고 금니가 깨져서 치아가 뿌리만 남고 또 그 위에 물리는 치아도 깨져 있는 상황이면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파절된 치아는 어떤 치료를 좀 받아야 되는 건가요? 네, 파절의 정도에 따라서 치료 계획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냥 파절된 상태로 그냥 놔두게 되면 치아가 그 파절된 부분 이상으로 더 깨져 나갈 수도 있고, 남아있는 부분만이라도 살리기 위한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고요. 파절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 이제 어머니 말씀하신 왼쪽 아래 어금니 같이 치아가 부러져서 뿌리만 남게 되면은 이런 경우는 치아를 살리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 치아가 파절됐다, 이제 깨졌다고 하셨는데 거기에서 깨지는 게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더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상태가 좀 보존을 하기 위해서도 좀 치과를 빠르게 찾으셔야 될 것 같고, 뿌리만 남은 경우에도 또 주위 치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빠르게 좀 치료를 찾는 것이 첫 번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치료 계획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전화 만나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72세. 네, 70대 아버님. 어디가 좀 불편하세요? 내가 지금 거울을 보고, 우연히 가운데서,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운데서, 하나, 둘, 셋, 넷, 5번째. 예. 왼쪽도 5번째. 하나, 둘, 셋, 넷, 5. 5번째 뒤로는 임플란트 2개 했는 게가, 살아있고, 네. 그 앞에는 열에 또, 내인데 씌워졌네요. 그래서 맨 뒤에서 임플란트 2개 했는데 씌워졌고, 오른쪽에는 똑같이 했는데, 그 씌워진 게는 남아있고, 그 뒤에 임플란트 2개 심는 거가 도망가고 없어요. 임플란트가 빠졌어요? 예, 한지 1년 만에 오른쪽은 빠져버리고, 왼쪽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지금. 네. 한 10년 됐는가 봐.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오른쪽을 내가 고개를 들고 그거를 보고, 하나, 둘, 셋, 넷, 5개까지 샀는데, 그 뒤로는 저 공가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아버님 이제 그 부위에 다시 임플란트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에 찾아갔더니, 처음에는 빠지고 왜 이래 빠졌느냐, 이랬더니, 당신이 뭐 관리를 잘못해서 빠졌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뭐 65세 이상 된다 되기 때문에, 네. 뭐 지원도 되고 된다 되기 때문에 다시 찾아갔더니, 지금은 해면 또 된다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고는 내가 안에 있고 지금 살고 있는데, 불편한 건 없는데, 오른쪽이 그만큼 비어 있으니까, 씹으니까 자꾸 왼쪽으로 씹는 것이 거의 넘어가고, 오른쪽으로는 별로 안 넘어가고, 네. 일부러 오른쪽으로 음식을 돌려서 씻긴 하는데, 우리 공간이 비어서, 임플란트를 해도 되는지. 알겠습니다. 아버님 지금 전화 굉장히 잘 주신 것 같아요. 네. 빠져있는 그 치아 어떻게 좀 치료를 하면 좋은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임플란트를 예전에 하셨다가 부작용이라고 해야 되겠죠. 부작용 때문에 임플란트가 빠져나오거나 아니면 제거를 하게 되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그 임플란트가 실패한 원인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고요. 원인을 찾아내고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임플란트를 다시 식립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좀 그 시술이 어려운 것이 임플란트를
그 전에 식립을 하기 위해서 잇몸뼈에 임플란트를 심기 위한 공간을 마련을 해놨다가 그 부분 주변에 염증이나 이런 이유로 잇몸뼈가 더 상실이 되고 임플란트를 제거하게 됨으로써 남아있는 잇몸뼈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임플란트 재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그 임플란트를 다시 심기 위한 공간, 뼈의 폭이나 높이, 양을 좀 보강하는 뼈 이식술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게 네. 하고 나서 이제 임플란트를 다시 식립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한 1년 뒤에 빠지기 때문에 왜 이거 심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왼쪽은 살아있는데 오른쪽은 빠졌느냐 이렇게 당신이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다. 네. 그럼 이거 임플란트를 다시는 할 수 없고 털리를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털리는 내 때는 막 불합리하다고 치워버리고 있었는데 나중에 한 몇 년 후에 다시 가니까는 이제는 뼈가 뭐 할 수 있다 이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아버님 우선 그 당시에는 틀니밖에 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이제 임플란트가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으셨으니까요. 우선은 네. 선생님께서 그 실패 원인을 찾아서 재반복되지 않도록 시술을 꼼꼼하게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 다시 좀 치과를 찾으셔서 임플란트에 대한 내용을 좀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치료로 좀 이렇게 건강한 치아를 다시 찾으시기를 바라겠고요.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매거진 2부 이 시간에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재시술이 필요한 분들 그리고 임플란트가 두려워서 아직 못하신 분들 여러분의 어떤 고민이라도 좋습니다. 02-6677-0012번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전화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의 그 시술 과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뭐 3D 뭐 스캐너 그리고 뭐 CT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식립 위치를 정말 그 내비게이션처럼 네네. 잘 찾아준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철저한 계획하에 이 치료가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구강 스캐너를 이용한 환자 입안 정보와 CT를 이용한 뼈 정보를 종합을 해서 네, 임플란트가 어느 위치에 식립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최적화된 위치일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컴퓨터를 이용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가장 안전하고 최적화된 위치를 찾아서 그 맞춤형 수술 장치라고 하셨나요? 예, 맞습니다. 네. 맞춤형 수술 유도 장치가 또 사용된다고 했으니까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두려워하시는 그 수술 오차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맞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모의 시술을 한 뒤에 그 모의 시술을 해서 결정된 최적의 위치를 실제로 환자분이 오셨을 때 입안에 그대로 옮기는 게 목표가 되는데요. 네. 그것을 위해서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맞춤형 수술 유도 장치를 제작을 하고 이것을 입안에 끼운 상태에서 임플란트 시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 다음엔 어떤 시술이 또 이어지게 되는 건가요? 네. 아까 말씀드린 맞춤형 수술 유도 장치를 준비를 하고 실제 환자분이 이제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서 내원을 하시게 되면 이 맞춤형 수술 유도 장치를 입안에 장착을 하고 원래 계획했던 위치에 그대로 옮기기 위한 정밀한 시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또 정밀하고 좀 오차를 줄일 수 있는 시술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버님들 말고 뭐 젊은 층이라든지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 하면서도 또 앞니 임플란트도 있기 때문에 심미적인 기능도 좀 무시할 수가 없는 네. 것 같아요. 그 미용적인 부분에서도 좀 환자분들이 만족을 하시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임플란트를 이용한 치료는 식사를 잘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치아라는 게 인상에서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죠. 시술 후에 그런 심미적인 안모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합니다. 디지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수술 전에 컴퓨터상에서 가상으로 보철물을 디자인하고 그 보철물에 적합한 위치에 임플란트 식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심미적으로도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네, 이렇게 뭐 정밀할 뿐 아니라 심미적인 만족도도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치료한 환자들의 그 만족도가 좀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저희가 뭐 특징을 듣다가 또 전화 연결을 했다가 이렇게 좀 계속해서 좀 미뤄졌는데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다시 한번 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의 특징은 디지털 데이터를 이용해서 환자의 입안을 구강 스캔을 하고 CT를 촬영을 해서 이런 종합된 정보를 토대로 컴퓨터상에서 3차원으로 모의 시술을 한 뒤에 진행이 된다는 게 특징적이고요. 네. 이런 컴퓨터상에서 계획된 위치로 정확하게 옮기기 위해서
맞춤형 수술 유도 장치를 제작을 하고 이것을 토대로 무절개 시술을 하게 됩니다. 무절개 시술을 통해서 붓기가 적고 통증이 적은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요. 또 나중에 유지 관리 면이나 임플란트의 수명 측면에서도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시술법입니다. 네, 임플란트 하시고 나서 오래 쓰고 싶으신 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되는 시술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임플란트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여러분의 궁금증 전화로 받고 있습니다. 02-6677-0012번 전화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전화가 걸려오면서 틀니를 좀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어요. 틀니를 평소에 좀 많이 좀 치료를 하신 것 같은데 임플란트와 틀니 함께 치료할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예, 맞습니다. 임플란트와 틀니를 병행해서 치료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없어진 치아를 모두 임플란트로 수복하는 전체 임플란트 치료 방법도 있지만 환자분 개개인의 상태나 사정에 따라서는 전체를 임플란트로 수복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임플란트와 틀니를 병행해서 전체 틀니나 부분 틀니를 제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저희 사례가 예후가 좋았던 사례를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가 56세 여성분이세요. 이분 어떤 경우였나요? 예, 이 임플란트 치료 사례는 전체 임플란트 치료 사례로 56세 여성분이었고 앞니 보철물이 깨져 있고 아래 틀니가 너무 닳아서 사용하기가 불편하다는 주소로 병원에 오셨던 분이고요. 네.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전체 치아를 고정성 보철로 수복을 한 케이스입니다. 치료 결과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씹는 기능이나 미용적인 측면도 많이 개선이 되었고요. 또 이런 경우에는 환자분이 사회생활이라든지 이런 사회생활의 자신감도 좀 더 갖게 되시고, 영양 섭취, 씹는 효율이 좋아지기 때문에 영양 섭취도 좋아지고 하셔서, 제가 치과 의사로서 되게 보람을 느끼는 경우인데, 좀 치료 후에 더 당당한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살도 조금 이렇게 찌셔서 오실 때 굉장히 좀 뿌듯함을 느끼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예후가 좋았던 사례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오늘 임플란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는 점, 그리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전문의의 상담을 통해서 나에게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재용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